근데 초저금리, 목적은 주식 투자. 와우, 대박. 여러분, 이 빙고, 이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관점 전환 메이커 면접 중단입니다. 여러분, 벌써 매식경 테크트리가 15편입니다. 지난 14편까지 영상을 여러분들이 진짜 촘촘하게 공부하셨다면요, 비전공자든 전공자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지식이요, 단기간 동안 엄청나게 상승됐을 거예요. 그리고 10편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면접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15편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질문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B2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어떻게 대답을 할 건가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세요. 저하고 함께 기사를 보면서 히스토리 라인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안 받으면 바보라는 연 1.7% 공짜 생활비 대출, 대학가 B2로 만든다. 이런 이슈입니다. 지금 제가 드렸던 면접 질문 뭐였나요? B2에 대한 본인의 생각, 이걸 물어봤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지금 사회적 이슈이면서 또 다른 금융 이슈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B2 연끌이라는 신조어가 사실 최근뿐만 아니라 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 분명히 여러분들 금융권에 취업을 하시든 아니면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하시든 간에 사회적 이슈로서도 볼 수 있고 금융의 이슈로서도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점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 상황에서 PT 면접되건 아니면 일반의 인성적인 면접되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기사 한번 볼게요. 정말 소제목부터 여러분 끔찍하지 않나요? 자, 이제는 공부의 끼를 조금 빼세요. 내가 면접 답변에 이걸 해야지, 그걸 하지 마시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의 그 무의식의 흐름 속에 그냥 기사를 같이 읽은 거예요. 상황을 이입해 보자고요. 소설 읽듯이. 자, 대학생 김모 씨의 한 달 소득은 용돈과 아르바이트 급여를 합쳐서 약 180만원 정도래요. 180만원. 25살 180만원?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A씨가 최근 150만원 생활비 대출 받았다? 뭐야? 왜 받은 거예요? 저 같은 꼰대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180만원 버는데 150만원의 생활비 대출 받았대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왜 받았을까? 그렇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게 아까 소제목에서 나온 대부분 대학생들이 요즘에 이 생활비 대출을 많이 받나? 이게 트렌드인가? 왜 받나? 이제 이렇게 또 연결되는 거죠. 자, 돈이 부족해서 받은 거 아니래요. 그래? 그럼 뭐야? 그럼 더 궁금하잖아요. A씨가 대출을 받은 이유는 1.7%의 초저금리, 목적은 주식 투자. 와우, 대박. 여러분, 이 빙고, 이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뭐다? 25살의 대학생 A씨가, 김모씨가 180만원 정도의 급여와 알바비를 받는데 150만원을 대출을 받아서 뭘 한다? 주식 투자를 한다. 이게 뭐예요? B2. 오늘 나온. 그럼 이게 왜 사회적 이슈야? 여러분, 이게 왜 사회적 이슈예요? 내가 180만원을 벌었어. 근데 대출을 150만원 받아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해. 그게 문제가 되나요, 여러분? 이게 사회적 이슈인가요? 네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요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각자의 생각을 맞았다 틀렸다 하지 마시고 일단 적어놔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제가 보는 입장, 저 같은 아저씨가 보는 입장에서는 약간 상식적으로 왜 이러지? Why라는 물음을 던질 수가 있어요. 어떠한 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러한 경제신문을 읽으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항상 양방향의 입장.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왜 투자를 하라고 하는지, 그쵸? 그럼 반대 입장에서는 왜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 입장을 그냥 우리가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판단은 둘 중에 하나의 의견은 내가 이 둘 중의 의견은 조금 더 무게중심이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보시면 A씨는 1.7% 금리면 안 받는 게 바보 아니야? 야, 너 1.7%인데 무조건 받아야지. 받아서 대출 받아서 주식 넣어. 이거예요. 이런 입장. 근데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반대로 너 180만원 받는데 아니 주식 투자하려면 네가 180만원 받은 1년 모아서 2천만원 손해서만 해. 그래야지 리스크가 네가 감내할 수 있는 거지 라는 분명히 입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어떠한 근거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러한 것들, 이슈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어느 게 100% 맞다 틀리다 그 입장을 절대 고수하지 말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양방의 입장을 일단 들어보고 느껴보자. 이제 그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대학생 송모 씨는 지난 학기에 이어
올해 2학기에도 생활비 대출 받았대요. 대출의 목적은 역시 뭐다? 투자. 이 친구는 어디다 넣어요? 코인 넣었다가 반토막이 났대요. 와, 이게 뭐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왜? 지금 여러분 주식시장이 어떻다고 했어요? 이제 매식경 테크트리 조금만 하셨으니까 매식경 테크트리 조금만 따라오시면 방향성 알잖아요. 지금 장이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을걸요? 그쵸? 크게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왜 이렇게 더 과감하게 할까요? 이걸 또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 보는 사람들이 자산이 오히려 있거나 조금 더 여유있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2030 사회초년생, 아직 사회초년생도 아니야. 대학생인데 지금 이렇게 무리를 해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 한 방을 크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닐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유출해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왜 도대체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제가 동학개미 운동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웬만한 투자자 같은 경우는 약간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지금 심리 지수거든요. 심리 노선. 왜 지금 2022년 9월인데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심리 지수가 많이 하락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친구들은 뭐예요? 오히려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럼 그 시작이 어디다? 동학개미 운동. 그래서 존니 대표님이 어떤 말까지 하셨냐면 20대 여윳돈은 막 100% 투자해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시고 이때부터 이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돼서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생활비가 부족한 대학생을 위해서 초저금리로 제공하는 정책 상품이 오히려 대학가의 비트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니, 정책적 상품들은 이 사회적 배려라든가 또한 좀 베네핏이 필요한 분들한테 정책적으로 내놓은 상품이라고요. 좀 뭔가 우대를 해주는 거, 금리가 낮다든가. 지금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뭘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금리 대출을 와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금리를 저리로 해서 뭐 생활안전자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을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활용을 하게 되면 투자가 잘 되면 뭐 어떻게 보면 뭐 상관없겠죠. 하지만 투자가 만약에 반대의 경우로 잘 안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대학생이 지금 갚을 상환 능력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런 게 엄청 리스크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을 안 받으면 바보. 야, 너 안 받으면 바보야. 야, 지금 금리가 대출 금리가 6% 7% 이 금리가 10% 넘어. 근데 봐봐라. 1.7%야. 받아서 야, 해도 돼. 근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래? 한번 해볼까? 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코인도 대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분위기상으로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코인 때문에 은행의 신탁 상품에 빠진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지금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구나. 요걸 한번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느껴봐야 돼요?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금융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왜? 이건 투자 수익이 괜찮게 나도 문제야. 왜? 20대들이 또 이러한 투자의 경험이 있으면 이게 되는 거구나 하고 또 빚내서 또 투자해. 근데 결국은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할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근거와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만의 논리로 이런 것들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야, 한번 해. 안 하면 바보야. 이제 이러니까 시작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주목을 해야 되고 금융권에서도 이러한 정책자금들이나 이러한 정책 목적으로 쓰인 이런 초저금리 상품들이 올바른 대상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은행에서 다 일일이 검토할 수도 없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거예요. 자, 소득상의 30% 대학생 5년간 생활비 대출이 지금 늘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다? 대출을 받아서 뭐다? 지금 보면은 대출 받아, 야, 배당주에만 투자해. 이제 이런 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이런 생각은 진짜 못했거든요. 물론 저라서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엄청나게 보수적, 원금을 무조건 지키는 투자를 하는 그러한 좀 약간 나만의 그 철칙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동학개미 운동부터 시작해서 투자를 시작한 친구들은 그거 안 하면 이제 바보야. 예를 들어서 돈이 까여도 야, 어차피 이자 낮잖아.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투자라는 거는 그 리스크를 내가 감내해야 되는데 그 리스크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내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권 취업을 한다. 무조건 고객의 원금을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은행에 방문하는 고객들의 니즈가 뭐냐면 은행에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금이 까이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DLF랑 라임 사태가 터진 그 배경에도 보면은 정기 예금인 줄 알고 가입했던 고객들 태반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밑에 볼게요. 자, 그래서 깜깜이 선별 생활비 대출, 모럴 해저드가 논란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자, 전문가들은 학자금 대출이 학업을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지만 소득 구분 등 선별 대책을 강화해 모럴 해저드를 방지한다고 한다. 기준금리 인상되면서 생긴 일종의 부작용에 따른 생활비 대출로 주식 투자를 했다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것이다. 근데 사실 제가 항상 기사를 읽으면서 뭘 생각해보라고 해요? T포인트를 생각해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읽고 T포인트를 하기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왜? 이거 우리가 뭐 정책자금이 나오는 건데 은행에서 그걸 막아요? 막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정책자금 우리가 막 변경시켜? 못 시킨다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하나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 취업을 한다고 한다면 그럼 은행에서 이러한 것들 뭐 20대나 30대 청년들 그다음 대학생들을 상대로 그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잘 체계화시켜서 이 사람의 소득과 그다음에 어떠한 뭐 부채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무리 그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조금 더 강화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IT나 모바일 직무가 아니지만 내가 만들 수는 없지만 이러한 생각을 한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T포인트 생각 안 나요. 막 머리를 뜯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나는 거예요. 하지만 요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도 저는 굉장히 많이 생각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건 뭐다? 야, 그러면 대학생만 이렇게 초저금리 상품 해주냐? 나 고졸인데 고졸을 왜 안 해줘? 이러한 문제도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도 어찌 보면 형평성의 문제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만약에 취업의 관점에서만 보면은 딱히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이게 사회적 이슈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죠. 왜? 형평성의 문제. 만약에 PT 면접에 이런 게 나온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 그러한 생각 정도는 우리가 정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정책 자금도 꼭 대학과 고등학교 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나이별로 예를 들어서 나눈다면 오히려 그게 더 형평성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직업별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것이 맞다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경제신문을 읽으면서 하나하나씩 생각을 넓혀 가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뭐 쭉 보시면 상대적 박탈감 이렇게 든다 돼 있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은행 취업을 한다 그럼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이러한 정책 초저금리 상품들이 물론 나라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거지만 은행 자체적으로도 일정의 TO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1분기 우리은행 우수 고객 고졸 고졸은 약간 그렇다 그쵸? 뭐 어떠한 대상 1000명 대상으로 이러한 우리은행 자체 금리 혜택 예를 들어서 그거를 해서 뭐 국가에서 해주는 이런 초저금리 정책하고 약간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러한 고객들한테도 혜택을 좀 주는 거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기업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지금 이슈들이 있다는 거예요. 9개월 전에도 지금 최고였거든요. 요 영상 한번 보세요. 9개월 전에 21년 말에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3000B였어, 3000B. 근데 지금 코스피 얼마예요? 지금 바로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여러분 네이버 보세요. 지금 코스피가 얼마인지. 그래서 9개월 전에 최고조인 코스피의 흐름들을 한번 보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올해 초 코스피가 2800에 또 갔다가 엄청 위험하다고 그랬거든요. 이 영상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늘 네이버에서 코스피 지수를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9개월 전에 코스피 3000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 뒤로부터 한 2달 뒤에 올해 초에 2800까지 떨어졌네? 2800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얼마야? 그럼 이제 좀 연계성이 있다. 그럼 증시를 보는 여러분들의 흐름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 정도 방향성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증권사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왜 이 시점에 여기서 이렇게 좀 떨어졌는지 어느 업종이 여기서 이렇게 왜 또 무너졌는지
그게 펀더멘탈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대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 또 남겼습니다. 면접 질문 오늘 뭐였어요? B2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요거와 더불어서 오늘 기사 요거를 갖고 오늘 같이 본 요 기사를 받고 요렇게 질문을 또 짤 수도 있는 거죠. 자, 2030 MZ세대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만약에 어떠한 기업이든 간에 이러한 질문이 들어온다면 저는 오늘 읽은 기사로 대답을 할 거리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안 그런가요? 왜? 많이 있잖아요. B2, 사회적 제도,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청년들한테 어떤 게 필요하다. 그들의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 것들이 어떻게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기사를 보고 이거죠. 현 증시에 대한 생각. 앞으로 시장을 예측해봐라.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은행 면접에서 나올 수 있고 증권사 면접에서 나올 수 있고 금융권에서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요 관련 영상만 보시더라도 뭐 1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코스피 방향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나름대로 과거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데 훨씬 더 괜찮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슈로 변하게 될 소비 트렌드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이거죠. 지금 보세요. 자, B2 영끌 막 이러한 이슈가 있잖아.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지수가 무너졌고 투자에 대한 약간 뭐 불안감도 있지만 대학생들은 또 이렇게 막 아무렇지도 않게 예를 들어서 투자에 좀 깨인 분들은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이슈로 어떻게 보면 소비 패턴도 저는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통회사로 간다. 그럼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40대부터 뭐 60대 시장과 20, 30대 시장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이 시장에서 이렇게 좀 위험을 느끼는 이 투자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과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의 시장으로 전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나눠서 소비 패턴이 완벽하게 저는 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왜? 지금 투자를 하는 사람은 또 먹는 거나 소비 트렌드도 굉장히 과감하게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시장에 맞게 VIP 컨셉이라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유통업계다. 그러면 VIP 이 친구들이 먹을 만한 프라이빗한 음식 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을 더 특화시켜서 내가 진입하게 될 그리고 내가 취업하게 될 그러한 상품들을 만든다, 기여한다 그런 것들 생각해 볼 거고 만약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성비를 따지는 그러한 소비 트렌드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유통회사로 간다 그럼 그 가성비 있는 상품이 어떻게 연결되고 고객들이 그거를 지금 왜 찾는지 이러한 이슈 때문에 이걸 찾는 거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관점을 전환해보는 연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매식경 테크트리 15편까지 저희가 지금 엄청 바쁜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20개의 영상을 만든다고 했는데 테크트리는 잠시 쉴 거예요. 나중에 5편의 영상을 채워서 20개를 만들 거지만 지금 15개의 영상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면접 연습하는데 충분합니다. 이대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관점을 전환해 보시고 면접을 연습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